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석 의원님과 함께하는 인터뷰 1부에 이어서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1부에서는 이용석 후보님께서 지난 4년 동안 어떤 의정 활동을 펼쳐 오셨는지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네, 2부에서는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후보님께서 왜 다시 시민들의 선택을 받으려 하시는지, 그리고 이용성이 그리는 공주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2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후보자님은 공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공주의 아들이시잖아요. 네, 오랜 시간 지역을 지켜보며 활동해 오셨는데 의원님이 바라보는 지금의 공주는 어떤 도시인가요? 저에게 공주는 아직 다 피지 않은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와 문화라는 단단한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잠재력을 충분히 꽃피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의원으로서 4년을 뛰면서 공주 곳곳의 현장을 누벼봤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런데 그 가능성을 끌어낼 제도와 정책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주가 가진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서는 이유입니다. 네, 아직 다 피지 않는 도시라는 표현이 정말 인상 깊는데요. 그 꽃을 피우기 위해 달려온 지난 4년, 후보님 스스로는 어떻게 돌아보고 계신가요? 4년 전에 저를 돌아보면 솔직히 열정만 앞섰던 떫은 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패기는 있었지만 아직 익지 않은 그런 시절이었죠. 그런데 1200건가량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누비면서 시민분들과 함께한 그 시간들이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민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낼 줄 아는 잘 익은 홍시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의정활동이 얼마나 무거운 소명인지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시민의 곁에서 진심으로 함께하는 정치가 결국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를 돌파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떫은 감에서 잘 익은 홍시로 그 시간들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후보님이 그리시는 공주의 미래,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저는 지난 4년 동안 해외 연수 한 번 가지 않고 오직 공주의 현장만 지켜왔습니다. 그 시간과 비용으로 공주 골목 하나를 더 걷고 시민 한 분을 더 만나고 민원 하나를 더 해결하는 것이 의원 본연의 책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발로 뛰며 싸운 현장의 목소리들이 조례가 되고 정책 발언이 되었습니다. 12명의 시의원 중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조례를 만들었고 누구보다 많이 발언대에 올랐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하나가 전부 현장에서 시작됐다는 것. 책상이 아닌 시민들의 삶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밤새워 법령을 검토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물들입니다. 원도심의 달빛 상정가부터 신도심의 활력까지 어느 한 곳 소외되지 않는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자신 있지만 자만하지 않고 당당하지만 오만하지 않게 공주의 지도를 바꿔나가겠습니다. 네, 후보님 방금 해외 연수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사실 의원들한테 해외 연수는 당연한 일정처럼 여겨지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4년 내내 한 번도 가지 않으셨다는 게 이게 정말 쉬운 결정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떤 생각에서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국외 연수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벤치마킹을 주 목적으로 하는 해외 연수는 의원들이 가서 그 나라의 고유의 문화라든지 생활 방식이라든지 건축 구조라든지 모든 것들을 탐방하고 그것들을 우리 공주시에 맞게 벤치마킹하는 목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잘만 이게 진행이 된다면 훌륭한 정책이 나올 수도 있고 우리 공주시에 맞는 옷이 입혀질 수도 있는 연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혈세를 낭비하는 외유성 국외 연수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시민 여러분께 해외 연수가 당당하다라고 사실 말씀 못 드리겠어요. 네. 처음에는 제가 어떤 식으로 핑계를 냈었냐면 의원님들한테 허리가 아파가지고 비행기를 못할 것 같다 라는 핑계로 처음에는 안 간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스스로 한 가지 스스로에게 원칙을 세웠었습니다. 공주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었는데요. 그 시간과 비용으로 차라리 공주의 골목 하나를 더 걷고 전통시장에서 상인 한 분 더 만나고 농촌 현장에서 어르신 한 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의 방향이었습니다. 시민의 삶을 직접 발로 뛰어보지 않고서는 올바른 정책도 진정한 대의도 나올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지난 4년을 버티게 해준 원칙이었습니다. 네, 그 원칙 하나
나라를 4년 내내 지켜오셨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번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를 결심하신 이유와 시민 여러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저는 우리 지지자 모임이 있는데요. 이로운 사람들이라고 제 아들의 이름을 딴 세상을 이롭게 하자라는 취지로 만든 그 단체 톡방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 이로운 사람들이라는 단톡방을 만들 때 처음에 지역군의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한 분 한 분 정성껏 전화 드리고 돈을 모아서 만드는 건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이제 단톡방이 됐는데요.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곧 저 이제 이용성이라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진심 그리고 겸손함을 정치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 손을 잡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부끄럽지 않도록 부드럽지만 결코 꺾이지 않는 의지로 늘 그랬듯 오직 시민 여러분만을 바라보며 공주의 내일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용성 후보님과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지난 4년의 시간이 어떻게 쌓여왔는지 조금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를 정책이라는 결과로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시민의 세금 한 푼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원칙, 네, 그 진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